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포인트를 최대한 다 담았어요. 다 담았는데, 자, 원래는 진도가 계속 기억까지 진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우리가 진도가 오늘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입금과 관련된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에 계속 기억 가정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걸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끊어놨어요. 문제를.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내용 중에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제시가 돼 있죠? 예, 읽다가 도대체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할 텐데 그 중에서 실증적 분석 절차에 양괄호 3번 있어요. 양괄호 3번 내용을 보면 이것저것 지적할 게 많이 있죠. 그죠? 단순하게 평균한 거. 차입금도 단순 평균. 이자도 단순 평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물음 1번. 분석적 절차 수행 과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율 추정에 사용한 방법에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양괄호 1번에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산 방안을 2줄 이내로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해답에 해답을 제가 계속 보니까 더 좋은 답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엔. 해답에 보시면 해답의 3페이지에 개선 방안, 차입금 추정. 자, 차입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재무회계 과정에서 자본화금융비용 공부를 하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금 요거를 산정을 할 때는 금액의 규모, 그죠? 금액 규모 다 반영을 하고 기간 개념도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가중평균 이자율 요거 산정을 할 때는 금액적 규모, 기간 다 확인을 해서, 그죠? 그 가중평균된 차입금을 이용해서 가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런 논지로 해서 답을 쓰시면 개선 방안이 됩니다. 제가 쓴 거는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간소하게 쓴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회계적인 상식을 동원을 해서 답을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글쎄 양괄호 2번을 풀었을까 모르겠네. 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자, 앞에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앞에 페이지 4페이지에 양괄호 3번 거기에 분석적 절차 수행 내역 있죠. 거기에 감사인의 기대치가 250이에요. 그죠? 250.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을 어떻게 했다고 추론을 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네. 그죠? 이자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자 비용은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자 비용하고 이자율 간의 관계, 차입금 간의 관계 한번 봤었죠. 이자 비용은 차입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그런데 감사인이 추정을 할 때는 감사인 기대치 이자 비용이 이 정도다. 자, 그런데 회사가 계상한 게 얘보다 더 많은 수치였어요. 이를테면 얘는 100으로 추정했는데 얘가 200이래. 어라? 잠깐, 이자율이 맞다고 치면 이 차입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죠? 이자 비용을 회사가 계상한 게 과대하게 계상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차입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너 나한테 과소하게 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과대, 차입금은 과소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문제를 이게 뭐 이것저것 꼴려다가 안 꿨어요. 자, 올바르게 추정한 해답의 내용을 보시면 약간 좀 험난해 보이는, 뭐 여러분들 실력에 뭐 그렇게 험난해 보이진 않지만 약간 좀 험난한 과정을 거쳤더니 감사 비용에 적합한 이자 비용 추정액은 291. 회사가 계상한 이자 비용은 300. 문제에서 제시한 잘못된 추정 과정에서는 감사인의 기대치가 250. 회사가 계상한 거 300. 방향성은 같죠? 방향성 같습니다. 원래 더 꼬으려면 올바른 거는 여기 문제에서 잘못 제시된 내용하고 방향성이 거꾸로 되게끔 제시를 했었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험난하니까 잘못 제시된 거 가지고서 평가를 해도 답이 되게끔만 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이 관계가 반대면 얘가 과소면 얘는 과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차입금 실증 절차는 조금 약하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저것 문제를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물음은 한 2개? 1개구나. 1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자, 차입금 계정 담당 회사는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리드 스케줄 작성을 하고, 근데 차입금 리드 스케줄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밑에 나와 있는 조서 번호 A2하고 합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적합한 건 A2가 사실 리드 스케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 A1하고 A2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썼고, 자, 조서 번호 A3 은행 조회서와의 대조, 결산일상 금액하고 차입금 ABC에 대해서 은행 조회서를 통해서 회신받은 금액하고 양자 간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감사 종결을 했다간 한 대 맞는 거죠. 그죠? 이것저것 권리관계, 그 다음에 만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자율 관계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차입금이죠. 차입이 된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관관계에 따라서 미지급 이자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이행을 했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만기에 따라서 이게 유동 항목인지 비유동 항목인지도 구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게 문제 세팅을 한번 보세요. 이게 4페이지에 문제 2번 쭉 나오고 5페이지에 중간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당구장 표시에 앞에 물음과는 독립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앞에 물음 1번, 2번 있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구장에 그런 내용을 제가 기술을 했습니까? 기술 안 했죠. 자, 그러면 물음 2번에서 답을 하기를 분석적 절차를 통해서 차입금이 어떻게 됐다고? 과소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분석적 절차를 수행했죠. 정답이라고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이 제시했다는 가정하에서 과소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연계성에 따라서 차입금 과소와 관련된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어야지. 그죠?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냥 리드 스케줄 만들어 놓고 은행조회서하고 잔액만 대사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를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답을 할 때는 요거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는 당구장 표시에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은 내용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물음 간의 연계성에 따라서 물음 2번을 제대로 답했다라고 한다면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에 차입금 과소와 관련된 세부 테스트 절차가 누락되었다. 요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은행조에서 잔액만 가지고 대사 확인한 거는 무조건 지적을 해줬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1번 혹은 3번 둘 중에 하나만 썼어도 훌륭하고 앞으로 답안을 생각을 할 때는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와 그 다음에 실증적 분석 절차 간의 연계성을 생각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뭐 그냥 답은 못 썼어도 혹은 썼을 수도 있겠지만 답은 못 썼어도 어떻게 저한테 들었으니까 납득할 만하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이게 뭔데?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는데 되게 진부한 거 아니냐? 이거 기출문제를 두고서 만든 겁니다.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줬지. 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수표 수불 테스트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201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실증 절차와 관련해서
아직은 종이 수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표 수불 테스트, 부의 부채 입장에서의 수불 테스트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미회수 매수? 조금 어색하죠. 실무를 해보면 되게 쉬운데 별것도 아닌데 이 수험생한테 이런 걸 공부를 하게끔 던져줘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수불 명세서가 있죠. 이거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쓰세요. 회사가 작성하는 거. 명세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가 작성하는 거고, 자, 은행명은 서울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2월, 단기 수량, 단기 수령, 단기 사용, 차기 2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전기 2월 수량은 100개, 수령은 200개, 사용은 57. 그래서 전기 2월에 수령을 더하고 사용을 빼면 차기 2월이 243매. 이렇게 도출되는 관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사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있죠. 단기에 사용한 내용 중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한 건 다음과 같다. 자, 단기 중 정상 발행된 거 50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중 거래처에 거래 담보 목적으로 제공했어요. 은행은 다 모릅니다. 이런 건. 담보 제공 둘. 자, 그 다음 단기 중에 폐기 처리했어요. 반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간에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5매. 자, 은행 조회서상 미회수 수표 현황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 내용이 마가 006부터 008까지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자, 물음 1번. 서울회계법인은 주 위너스의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조회 절차를 수행해서 은행 조회서를 입수하였다. 회사가 제시한 수표 수불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명세서 내용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 중 정상 발행된 수표 50매입니다. 이거 정상 발행된 거 50매죠. 수표 수불 명세서 표 바로 밑에 백설표에 반가로 1번. 단기 중 정상 발행 50매. 거기 중 두 매는 재무제표일 이후 서울은행에 지급 제시가 됐기 때문에 늦게 지급 제시된 거죠. 자, 그러면 X1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은행 조회서를 만약에 띄었다. 그 즉시 띄었다. 라고 한다면 미회수 현황에 요 두 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50매 중에서 기발행 미인출 수표 2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한 수표 5매 중 1매는 자체 폐기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반납 안 했죠.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 1개. 하나, 담보 제공된 건 은행 몰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50매 중에서 2매는 모르고 48매는 알죠. 그죠? 얘는 모르고, 누가 은행이 모르고, 자체 보관한 것도 몰라요. 그래서 답안에 제시된 그 계산 내역을 보시면 전기 2월 및 단기 수령한 수표 중, 자, 요거는 연속된 번호 순서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2월부터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100매 전기 2월 플러스 200매 여기 중에서, 자, 미회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자, 일단은 57매를 차감을 했습니다. 이게 57매 차감을 해서 243매, 여기에 대해서 57매 차감해서 143매죠. 143매. 미사용 수표는 143매예요. 자, 그리고 단기 사용된 수표 중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2매. 기발행 미인출 수표 2매. 자, 그 다음 단기 사용 수표 중 2매. 그 다음에 폐기 후 은행에 반납한 거 1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매하고 요 한 매는 은행이 몰라요. 은행이 모르고 전기 2월 된 거 100매는 일단 처음에 모른다고 치고 단기에 수령된 거 모른다고 치고 아직 사용되지 않고 지가 만들어 놓고 헷갈리고 있어요. 자, 아직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수는 회사 자체에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보관되고 있는 거는 사용된 건 일단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되게 민망하네. 자, 그래서 100매에서 200매를 더하고 57매를 빼면 300매에서 300매에서 57매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안 맞지. 자, 243. 왜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자, 243매. 243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회사에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는 게 243매. 그죠? 그리고 발행된 것 중에 은행에 아직 안 간 거 2매. 이렇게 쉬운 걸. 자, 담보 제공된 거 서로 거래 관계에 따라서 은행이 모르는 사이에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 2매. 폐기된 거 요 5매 중에 한 매는 자기가 보관하고 나머지 4매는 반납을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 건데 왜 그럼 최종 답이 틀렸나? 아, 그거는 아니네요. 자, 최종 답은 맞네요. 풀이 내용이 중간에 조금 잘못됐네. 자, 계산 근거에 첫 번째 전기 2월 및 단기 수령한 수표 중 미사용 수표 있죠. 그게 243매네. 그죠? 243매. 그래서 풀이 내역에 100매 플러스 143매 요게 243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몇 번을 검토했는데 틀릴 리가 없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물음 2번. 자, 물음 2번 내용을 보시면 A백에서는 은행의 미회수 현황에 조회된 마가 003부터 마가 005번까지의 수표 중 다음에 현황은 은행과 회사의 기록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은행 조회서의 미회수 현황으로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회계사는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003부터 005번까지예요. 003에서 005. 수표는 연속적으로 발행돼서 검토돼야 되겠죠. 회계팀의 강 부장은 지난 2년 동안 인력이 부족함에도 회사의 결산과 자금 업무에 실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으며 월차 결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연차 결산할 것 없이 모두 이끌어가고 있어요. 남들이 다 가는 휴가도 미루며 말도 안 되죠.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평불만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는데 회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재해는 아니고요. 인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를 다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회계사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실물이 발행된 당좌 수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감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단,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서울은행과 종로은행뿐이다. 한 은행만 거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2개 이상의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황과 관련해서 휴가도 미루고 지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경우. 그죠? 부정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요구사항 보시면 A회계사가 당좌 수표에 기간 귀속 테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상기 조서의 문제점 일단 지적하래요. 연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마가 003? 005만 했네? 004는 그죠? 004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제시된 수표 중에서 일단은 003하고 005 중에서 부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표의 번호를 기재해라. 꼭 횡령이라기보다 부정한 재무보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물은 한 개인데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황과 관련된 수표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003하고 005번 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005번.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 서울은행에서 인출해서 종로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종로은행에 가져온 날짜는 12월 31일. 그런데 서울은행에서 인출된 일자는 인출을 조금 늦게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는. 자, 그러면 입금이 먼저예요? 출금이 먼저예요? 서울은행에서 수표를 출금을 해야 입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12월 31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출금됐겠구나. 그런데 서울은행이 이렇게 처리한 거는 이건 시간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X표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장부상엔 뭐가 됐든 간에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기표가 됐었어야 했는데 한 장이 있는 걸 두 장이 있는 것처럼 뻥튀기 시켜서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005번에 해당하는 것만 부정으로 제시를 하시면 돼요. 자, 물음 3번. 자, 물음 3번. A의 계산은 은행 조회수상 미회수 수표 현황의 일부 내용 중 미회수 수표의 일부 현황 내용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마가 006부터 마가 008까지네. 그죠? 자, 마가 006에서 008까지의 수표 중 두 매 마가 006, 007은 거래처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됐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래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조회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 한 매는 008은 폐기해서 보관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금 시제 실사할 때 동시 실사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자, 요거는 은행 측 잔액에서 시작해서 장부상 올바른 잔액으로 고치는 과정이죠. 그죠? 중급회계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은행 측 잔액의 실제성과 관련된 감사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영진 주장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실제성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은 은행 측 잔액은 은행조회서를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발행 미결제 수표, 요거는요 일단은 결제가 나중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다, 보고기간 말 직후에 이루어진다,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이후 당좌 예금에서 차감이 되는 그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장부상 잔액은, 자, 은행 측 잔액에서 장부상 잔액으로 갈 때 기발행 미결제 수표, 이자 수익, 은행 수수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했죠. 자, 기간 귀속과 관련된 건 기발행 미결제 수표, 이자 수익, 은행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장부상 잔액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역추적하는 과정은 정확성. 그죠? 자, 그러면 장부상 잔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의 장부상 잔액하고 감사인이 거꾸로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장부상 잔액은 회사의 당좌 예금 관련 회계 보조 장부 혹은 답안에 제시된 것처럼 당좌 예금 원장 혹은 당좌 예금 출납장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만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당좌 예금 원장 사본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거는 은행에서 고객별로 관리하는 원장의 사본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자, 요거는 물음 1번은 지적을 잘 했죠? 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기는 곤란하지만 비슷한 논점으로 제가 가급적 쉽게 냈어요. 왜? 기출문제니까 쉬운 겁니다. 요거는 해설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형태고 너무 간단하게 제시해서 지적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음 2번은 이제 당구장 바로 밑에 시산표 계정 기준으로 이것저것도 줬죠. 현금, 요건 시제연금인데 시제연금 요 100만 원에 전도금이 2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실사조서에 감사인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의 실물은 80만 원밖에 없죠. 20만 원 전도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영업사원 등 다른 사람한테 줘놓고 어떻게 인수증, 인도증을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거예요. 그거 한번 먼저 지적을 했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있는데 전부 부산은행 계좌입니다. 같은 은행의 계좌고. 자, 물음의 2번. 자, 시제연금에 대해서는 현금 실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는 바 김서울 회계사는 결산일인 X15년 12월 31일 현재 시제현금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없어. 그렇죠.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X6년 1월 4일 오전 업무 개시 전에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자, 그러면 1월 4일자 오전에 업무 개시 전에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무슨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롤백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죠. 작성하였다. 주 종로의 책임회계사인 나책임은 김서울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조서 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기아가 책임회계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점을 지적했을지 두 가지만 각각 두 줄 이내로 기술해라. 일단은 이 실사조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 사람은 김서울 회계사죠. 김회계사입니다. 작성자 명칭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 김서울 돼 있죠. 책임회계사는 누구? 나책임. 나책임이 검토자로 돼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날짜의 순서는 같은 날짜 혹은 검토일자가 작성일자보다 뒤로 기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맞는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8페이지의 상단에 감사 대상 회사가 주 종로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주 종로. 감사 영역은 시제현금 맞습니까?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맞죠? 감사 기준일은 결산일입니다. 결산일이 X15년 12월 30일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부분에선 문제가 없어요. 일단 윗부분은. 자, 아랫부분 볼게요. 현금 실사액 1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화폐로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0원권 100원짜리 동전 10개. 틀렸네. 100원짜리 동전 10개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죠? 이거 예측을 못하고 만들었는데 원래 20개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고치세요. 수량은 20개. 혹시나 이것도 썼을 수도 있으면 답으로 해줄게요. 썼어요? 기똥찬데 원래 이런 걸 맞춰야 됩니다. 1000원짜리 3매 3000원 맞고요. 5000원짜리 5개 25,000원. 만원짜리 7개 7만원. 5만원짜리 14개 70만원. 합하면 80만원 맞아요? 합하면 80만원은 맞아야 됩니다. 그죠? 80만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금고에 가지고 있는 80만원 일치하겠습니까? 일치하지요. 왜냐하면 전도금 때문에 인수증, 인도증만 받아놓고 영업사원이 들고 가서 아직 증빙을 제출 안 한 것들이 꽤 있을 거니까. 자, 실사일 X6년 1월 4일 오전 8시. 실사일 맞아요? 1월 4일 업무 개시 전이니까 요쯤 맞겠죠? 실사장소 주종로 본사 맞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멘트가 틀렸어요. 이건 완전 틀린 겁니다. 상기 현금은 X16년 1월 4일 오전 8시 현재의 실사 잔액과 일치해야지요. 실물하고 보조부 원장인 현금 출납장하고는 일단 맞아야 됩니다. 실사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물하고는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반납했음을 확인받아야 돼요. 이걸 지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누락했어요. 실사는 언제 했습니까? 1월 4일부터 1월 4일 날 했죠. 1월 4일 아침에.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언제 기준으로 한다고요? 결산일이죠. 그래서 결산일부터 1월 4일까지 어떻게 입금된 금액, 출금된 금액, 다시 말해서 사용된 금액, 그래서 인출해서 현금 출납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그 입금 금액, 이걸 어떻게 롤백 테스트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재 안 했네. 그죠? 그 내용이 통째로 다 누락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금도 감사를 해야죠. 뭘 받아야 돼요? 인수증, 인도증. 그 증빙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전부 누락해놓고 지금 현재 80만 원 있구나. 그리고 명세서도 80만 원. 맞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러한 행동을 보통 공부를 대충 하고 합격을 한 1년차 수습 회계사가 첫 클라이언트의 실사를 가면 이렇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80만 원은 월급 이내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800만 원이나 8천만 원이었어 봐요. 특히나 8천만 원은 2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단 한 푼도 안 쓰고. 자, 물음 3번. 김서울 회계사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에 대한 실증 절차 세부 테스트 방법으로 은행 조회서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조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죠? 서울회계법인의 명의로? 안 되죠. 감사 대상 회사의 명의로. 그죠? 감사 대상 회사의 명의로 은행 조회서를 몇 개 작성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습했죠. 3개를 작성해서 2개를 보내가지고 회신용 1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회사 정보하고 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를 작성해서 한 분은 김서울 회계사가 보관하고 한 분은 금융기관에 보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단은 물음 서두에부터 잘못된 게 나왔고, 그죠? 자, 그다음 박스 안에 내용. 나 책임. 은행 조회서를 보낼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나요? 김서울. 기말 잔액이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중에 단 한 번 거래가 있었던 은행도 모두 발송할 계획입니다. 잘했네. 그죠? 나 책임. 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조회서를 직접 발송했나요? 자, 직접 증거이자 문서적 증거이죠. 그리고 외부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 절차는 감사인이 수행해야 됩니다. 김서울. 네, 제가 직접 발송했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우편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제시받은 정보 단 하나도 그냥 틀림없이 보냈대요. 주소 확인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나 책임. 참, 보통 예금으로 기재된 명세서 금액 4만 1,000원,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중에는 EX15년 6월 중 만기가 2년 이내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도록 수정 권고한 후 실증 절차를 그냥 마무리했어요. 자, 수정 권고까지는 좋습니다. 수정 권고까지는 단기금융상품이든 장기금융상품이든 자, 어쨌든 X15년 6월 중 2월 중 만기가 2년 이내인 거. 자, 그러면 만기가 2년 이내이다. 내년도 후년도겠죠. 그죠? 단기금융상품, 뭐 장기금융상품, 계정재분류 당연히 금융자산으로 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계성에 따라서 미수수익, 이자부 자산이기 때문에 미수수익에 대한 연계성 있는 감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종결했고, 이자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했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짤막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쓰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엄청나게 더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답을 구성했을 때는 딱 요거 세 가지만 제시할 수 있어요. 딱 요거 세 가지만. 요 정도까지는 빈출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빈출된 거니까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자,